입원 접수조차 안 해요. 업무과에서 접수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업무가 접수 안 했어요. 아드님 돌아갑니다. 2시간 있다 돌아오네요. 자, 자리가 없다고 나왔는데 돌아온 거예요. 가다가 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병원 측에서 연락을 해요. 병원 측에서 전화를 해요. 병원 측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 특실 뭐 비용 지불해서 들어오시겠습니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내려도 어떻게든 치료를 받고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김현수 병원장이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전화를 눌렀어요. 전화 당연히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딱 받으셨어요. 9시 반에. 고민하다가 받아서 더 부담스러워. 그 뒤가 저는 되게 조금 놀랍기도 했는데. 듣다 보면 빡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수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싫어합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에 읽으면 달아주신 댓글로 달아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 김기아씨,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따라갈 수가 없네. 네. 자, 자기 소개해주세요. 뭐라고요? 알 거 없잖아요. 자기 소개 하시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기 뭘 또 묻혔어. 칠칠 맞게 뭐 칠칠치 못하게. 칠칠치 못하게. 칠칠 맞게는 아닌가요? 칠칠 맞게는 좋은 말. 굉장히 빈틈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사니까. 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 여기 흘리고 다니시냐 그런 거였죠.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주말에 다들 뭐 하시나요? 그냥 뭐 사람 만나고 뭐 기타 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오래 일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다가 주말 앵커 하다가 주말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두 달이고 어느 순간부터 주말 너무 긴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주말이 길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천만 회사원들한테 지금 천만에서 회사원들 분노. 이게 토요일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틀 중에 하루는 뭐 이렇게 뭐 전시회를 간다거나 뭐 영화나 공연을 본다거나. 근데 이제 주말은 어딜 가든 사람이 많으니까 좀 가도 약간 좀 외로워, 을씨년스럽고. 그리고 이제 하루 그랬으면 하루는 집에 있잖아. 그 이제 심심해. 뭐 이렇게 또 친구들은 다 애 보고 뭐 이렇게 다 저기 애가 없어도 다 가정은 있으니까. 그럼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광화문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냥 저녁 추우니까 집에 가서 그럼 뭐 이렇게 또 전화를 해. 전화했더니 또 형이랑 논다며. 아, 그쵸. 그게 왜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등산을 가는겨? 그래서 등산 갔어요? 아니 등산도 안 갔고. 정민욱 기자와 산 등산 가실 분들은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또 등산 약속을 잡으면 왠지 부담스러우니까 또 싫어. 그 전날 또 술 못 먹잖아. 아, 그렇지. 네. 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나도 어쩌라는 내가 건가? 몰라. 오빠, 나도 내가 모르겠어. 어쩌라는 건가 고민하다가 그냥 해가 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이제 조카 보러 가고 뭐 그런. 그러니까 되게 지난 일요일은 좀 시간도 아깝죠. 오기정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매 얼더미 와더더미 치 더더더더미 오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뭐 했습니까? 한 주 동안 그 뭐 게임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의 세계로 인도를 제가 또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킹원 에일로이. 아니 이제 이빨이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거든요. 오, 이제 끝 이거 교정 끝. 네, 교정이 거의 끝나가는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기에 너무 긁혀가지고 이만한 구멍이 났어요.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아니 여기 이제 철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쓸려가지고 염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말할 때마다 너무 여기가 알보칠 발라요. 아니요 알보칠을 바르면 사람 죽어요. 아무튼 여기. 그래도 뭐 아픔을 참고 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말을 못한다고. 아니, 관심 없나 보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이번 주는요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 서울대 입원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요 사건을 취재한 KBS의 이승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거 무한상사구나. 자 이게 클릭이야. 왼쪽을 눌러야 클릭이 돼. 네. 너무 옛날 건데. 네. 좋아요 버튼이 요 엄지손가락 있는 제일은행 마크 같은 거야. 제일은행을 모르신다고요? 젊은이시군요. 좋은 은행 아시나요? 좋은 은행을 아시나요? 한일은행. 제일은행 마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제일은행 얘기가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자, 뉴스 기사만 봐도 제목만 봐도 스마트폰 제목만 봐도 이게 뭐야 빡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더 알차게 더 구체적으로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코로나에 걸려도 많이 아파도 입원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 뭐 폭발적으로 지금 뭐 늘어나서 뭐 90%네 70몇 %네 막 그런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응급 환자를 지금 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급실 가자마자 바로 입원이 시원하게 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KBS에서 보도를 한 기자가 있어요. 바로 이승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 지금 문화복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출입하고 코로나19 담당하고 있는 이승재 기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취재를 계속 한 거죠. 네, 그렇죠. 코로나 여러분 취재를 근데 그 얼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아이템 했잖아요. 영국 갔다 오신 분. 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달아주셨죠. 욕 직사. 경기 시작 10분 전입니다. 이 경기 티켓 어렵게 구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 스포츠 관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손 뒤에 손님이 그걸 욕 엄청 왜 먹었어. 유니폼 입고 가냐고. 해명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하이바 쓰고 가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근데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네. 제가 이런 거 정장 입고 가면 그림이- 한 명도 없어요. 정장 입은 사람. 아.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정장- 이 축구 경 네. 물론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그거 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광고도 있어갖고 아, 목도리를 거기에? 일부러 가린 거예요. 아. 그 A 땡땡 뭐 있잖아요. 맞아. AIG. 나이키도 있고. 예,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보시기 근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 사람들은- 보여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방송 기자들은 가면 일단 그 현장에 약간 맞아요, 내가 맞아요. 녹아드는 그런 느낌을 네, 좀 네. 주고 싶어서 뭐 공사장장 가서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헬멧 쓰고 맞아, 작업복도 입고 왠지 그리고 막 그쵸. 뭐 군대 취재 가면 막 군복도 빌려서 입고 막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손미트 입고 왔는데 제가 들어가서 뒤돌아가는데 막 깡통까지 뛰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야 나도 가고 보고 싶은데 가서 밑에 막 욕하는데 그 놀러 갔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아 근데 저라도 그 옷 입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했다. 여러분이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거는 내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제 그 사건 있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청 이제 딱 출두했을 때 그때 KBS 홍진아 기자와 눈싸움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출두했을 때 어떤 기자랑 이렇게 패기 넘치는 눈싸움을 벌인 기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승재 기자입니다. 이게 왜 표정이 이제 우병우 당시 이제 전 민정수석이 표정이 굳은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때 이제 이승재 기자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을 진짜 싸가지없게 했어. 뭐랬냐면 맞는지 확인해줘. 네, 네. 지금 들어가시면 구속돼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맞지? 근데 그 질문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그게 한겨레인가 어딘가에서 또 만평으로도 그림을 그려갖고 했었어요. 빼박이야. 제 질문이 아니라 저보다 후배 기자가 이렇게 풀러라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이 이렇게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질문을 하길래 어쩌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목이 높은 패딩을 입고 있었잖아요. 맞아. 목이 이렇게 벌어지는 패딩. 근데 그때 국정농단 때 너무 피곤했어요. 맞아. 취재도 하는데 그 전날 뭐 취재원이랑 술 약속이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그 마이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게 좀 기댔죠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베개, 네, 목베개처럼 근데 이게 눈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려보는 것처럼 포착이 돼 버려갖고 부담스럽다. 좀 민망했어요. 굉장히 띠꺼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게 된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팩이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누구신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취재원들에게 이제 이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이런 거물 앞에서도 눈을 부라리는 그런 기자인데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한테 눈을 부라려가지고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아이템 여러분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굉장히 쉽게 입원했다. 특실에 쉽게 입원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거 취재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 이게 지난주에 제가 보도한 당일날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보 당일에 바로 보도한 거야? 보도한 직전 날 저녁을 먹다가 어두고 연락이 오셔서 소문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을 못하는 과정인데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어. 근데 그게 병원에서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물 자체가 너무 국정에 중요한 인물이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날 현장에 갔어요. 그냥 준비 안 된 대로. 서울대병원에? 네. 카메라 들고.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를 물어보니까 실제 그런 소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듣고 이제 증언을 토대로 보도를 했어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날 어떻게든 보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입원한 사실이 어딘가도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어쨌든 지날수록 이게 뉴스의 가치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현장을 취재를 해서 입원한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네. 밥 먹다 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다음날. 저녁 다음날 바로 아침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어디부터 문제냐? 사실 이것도 논란이에요. 맞아요. 어디부터 문제냐는 거를 저희가 좀 정교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부총리 아들이 어떤 증상으로 일단 응급실에 처음 간 겁니까?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쯤에 11월 24일. 11월 24일 10시.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응급실을 가요. 응급실에 간 게 오른쪽 지금 뭐 허벅지라고 보도 나오는데만 지금 종아리가 가장 정확합니다. 종아리 쪽에 발열, 통증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가요. 근데 뭐 병명을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1차 응급실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그 응급을 판단할 때 뭐 1단계에서도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1단계가 가장 위중한 거. 정말로 이건 입원을 당장 해야 되는 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진단을 받았다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증언입니다 현재까지. 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그걸 돌려보낼 때 여기 통증이 있고 한 게 그 병명이 감염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감염내과. 지금, 코로나19 치료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병원은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감염내과 환자들을 일반 환자들이죠. 정말 위중하지 않으면 입원은 못 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대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그쵸. 감염내과 관련해서는 진짜 위중한 거 아니면은 코로나 위주로 받고 아닌 분은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안내를 해요. 진짜 위중한 분 사람 아니면. 근데 제가 서울대병원 측에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게 제가 의료진한테 듣기로는 최근 6개월 혹은 1년 사이에 정말로 감염내과로 입원한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그 빵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서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찾아가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입원 접수조차 안 해요. 그 말인지 진료를 못 받으니까 접수조차 안 했어요. 원무과에서 접수 안 하고 그냥. 그렇죠. 원무과 접수 안 했어요. 아들은 돌아갑니다. 2시간 있다 돌아오네요. 자 자리가 없다고 나왔는데 돌아온 거예요. 네. 가다가 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병원 측에서 연락을 해요. 병원 측에서 전화를 해요. 병원 측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 특실은 있는데 특실 뭐 비용 지불해서 들어오시겠습니까? 전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돌아와요. 그리고 입원을 해. 특실에. 입원을 해요. 이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그날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병원장한테 전화한 사실은 시인을 합니다.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했다고. 웃긴 게 개인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의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기획재정부 홍보실에서 기자들에게 해명 자료를 내요. 뭐 그것도 웃긴 거죠. 뭐 부차한 얘기지만. 그러고 나서 입원한 사실까지는 모두 확인이 되고 2박 3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합니다. 140만 원 가량을 지불을 하고 나가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전화를 했고 그리고 병원에 왔다가 입원이 아니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입원 누가 시켰다? 당연히 그럼 이번은 그럼 무슨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야?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래서 이게 과연 특혜냐 아니냐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 KY2땡땡님이 특히 맞잖아. 발열 조금만 있어도 입원이 안 되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지금 시국에는 특실 입원이 잘 안 되거든 이런 분들 계시고. 근데 지금 확실히
특실이 지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원마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지금 KBS 유튜브에 벤비아 포람 패션 르기 쌍쉐 이건 이제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옷 진짜? 왜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현기,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오 대박이네. 독거노인이 병실 없어서 대기하다가 죽었다고 어제도 뉴스 나왔고 코로나 의심된다고 응급실도 못 들어가게 해서 돌다가 죽은 고등학생도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특혜네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거 원래 특실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 아까 들었지만 하룻밤에 7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환자들 안 들어가려고 하고 남아서 비어 있는 데를 쓴 건데 그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왔다가 돌아간 사람한테 병원 측이 전화해서 특실은 있는데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난 돈 많으니까 오케이 쓴 게 뭐가 문제야? 자 다음 댓글 우리 박영수님 댓글부터 읽어주십시오. 다음 박영수님이 특혜 의혹 제기한 사람은 아예 병원이란 곳을 안 가봤나? 병원에 가면 오히려 특실이 남아 돌고 일반 병실은 자리 나기 힘들다. 큰 병원 가본 사람은 다 알 거다. 병원비 때문에 오히려 일반 병실은 대기 타고 연락 기다리고 있고 특실은 언제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만큼 남아 도는데 뭔 특혜는 특혜야. 하여튼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시고 우리나라 경제지표 세계 10위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문제도 안 되는 억지 창조 논란을 만들고 있어. 공공님이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 아들급도 1인실 못 쓰면 그 1인실은 도대체 어느 급이 돼야 쓰는 거냐? 집에 여유 있으면 누구나 쓰는 거지. 홍남기가 돈을 안 냈냐? 남의 자리를 뺏어서 아들을 입을 시켰냐? 도대체 뭐가 문제란 거야? 충분히 뭐 지적하실 만한 내용이고 취재하던 과정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을 거고 경제부총리 쪽도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말에 대해 저는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 댓글 그렇죠. 내용도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을 빤 개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아요. 모든 대학병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병실은 비어 있어요. 몇 개는? 그죠, 몇 개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워 놓고 특실 같은 경우도 당시에 비어 있는 상황은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위급한 사람이 들어오려고 비워놓은 병상을 위급하지 않다고 1차 진료를 받고 귀가를 시켰고 본인도 동의를 해서 의료 접수조차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다시 들어와요. 입원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 일반인들이 가갖고 입원이 필요 없다 그래요.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병실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경제부총리는 특실이 있다고 전화 받은 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특실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병원 측에서 그럼 특실을 사용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 못 해준대요. 더불어서 응급실에 계신 의료진들이 얘기한 게 그날 환자가 60에서 70명 있었대요. 병실이 없어서 전원을 시킨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항상 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60-70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 응급실에 있었던 건 60명인데 그분도 이번 많은 분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실제로 응급실에 어느 과에 얼마큼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특실에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로 치료를 받고 싶다. 서울대병원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력 좋은 걸로는 당연히 뭐 입증이 돼 있는데 돈 내가 낼 테니까 특실이라도 달라고 응급실 간호사님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한대요. 그렇게 응급실 의료진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렇다면 자, 정당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특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네. 그냥 무턱대고 비어 있어서 들어갔어. 그러면 뭐 내가 내 돈 주고 내려도 어떻게든 치료를 받고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간 겁니까? 그렇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특혜가 아닐 수 그래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왜 그런 특혜가 아닌 과정을 못 누렸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중요한 건 그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봐야 돼요. 감염내과 정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감염내과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그렇게 위급하지 않은 응급 단계에 계신 분이 들어와서 입원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건 특혜가 아니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어있는 병상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비어있는 병상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때도
돈이 내가 줄 테니까 남는 특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신 상황에서 누군가는 전화 한 통으로 이걸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특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걸 특혜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특혜가 아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KBS 유튜브의 추가 할인님은요. 에휴 특실 남는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대학병원 다인실은 무조건 모자랍니다. 그래서 수술 앞둔 환자들은 특실이라도 나면 우선 나면 일단 입원하고 본다는 거예요. 상급 병실 차액 빼고는 실비에서 처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인실은 꽉 차도 원래 특실은 남고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분은 약간 좀 관련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로 사실 응급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5급으로 그렇죠. 알려진 그렇다고 분이 합니다. 네. 뭐 딴 데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전화 한 통화에 돌아왔다는 거는 특혜가 아니겠느냐? 네.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 입원을 하라는 허가 혹은 지시 이런 거는 원래는 응급실에 왔을 때 누가 합니까? 이제 응급실에 왔을 때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뭐 의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직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당직에 있는 분들 계시니까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감염내과 교수님일 수도 있고 신장내과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단계에 따라서 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있으면 입원을 시키고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 왜냐? 지금 병상이 없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그게 의료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내과로 입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감염내과로 이제 입원하죠. 근데 이번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 그분이 왔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병원장 측으로부터 응급의학과 어떠한 교수님한테 A 교수님한테 전화가 가요. 입원시켜라. 네. 교수님은 아니에요, 이분은. 교수님보다 어쨌든 의사분이세요. 의사분이 못 하겠다고 해요. 왜? 응급을 요하지 않으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병원장은 그때 자기가 응급실 당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닌데 뭔 얘기를 듣고 네. 가는 그 홍남기 부총리 아들을 네. 입원시켜라. 그렇죠. 라는 지시를 A 의사한테 했는데 네. A 의사는 못 하겠는데요? 못하겠네요. 왜? 하죠.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는. 정말 그분이 정의로운 분이신 거죠. 그게 다 납득이 그분 말고 되는데? 입원 가능한 사람이 입원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전화를 받으신 의사분은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한테 다이렉트로 받은 건 아니에요. 몇 단계 거쳐갖고 옵니다. 근데 이 응급 진료를 했었던 분이 그분이 A분이에요? A분, A분이? A 의사분이 네. 못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근데 입원이 됐어. 근데 입원을 시킨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봤더니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라고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요. 이번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염내과가 아닌 신장내과 김현수 교수인 걸로 복수의 직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 서울대 병원장입니다.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거죠.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비도 받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 케이스인데 김 원장은 자신이 하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환자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습니다. 만약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허가한 사람이 병원장이다. 네, 왜냐하면 거절을 했는데 입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진료를 보는 의료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근데 볼 수 있는 분들은 그 개인, 그 아들과 관련된 진료를 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틀 연속 보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말에 저한테 일요일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의료 제보, 차트를 볼 수 제보자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가달라고. 그래서 김현수 병원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보도한 건 이제 제가 보도를 하니까 당시 응급실에 계셨던 의료진분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들었던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용기를 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세요. 네,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김현수 병원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김현수 병원장은 보도가 나간 이후 본인은 입원 지시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저 의아하잖아요. 네. 그럼 누가 입원시켜?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의료진들을 증언을 들어봤어요. 김현수 법원장이 1시쯤 입원 지시 내려요. 근데 한두 시간 있다가
이번 지시 취소됩니다. 삭제가 돼요. 모든 건 이루기를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응급의학과 이제는 B 교수죠. 그분은 아까 의사분 아니십니다. 네, 다른 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B 교수님이 입원을 시켜요. 본인은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누구지? 실제로 만나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료를 B 교수님은 진료를 봤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계신 응급의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반대로 김현수 병원장님이 홍남기 부총리님의 아드님을 진료 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안 받겠죠. 거기 더 재밌는 건 그러면 김현수 병원장님은 자 감염내과 교수님이면 명령을 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하필이면 신장내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장은 신장내과 교수여서 전혀 그 치료 부위와는 전혀 그렇죠. 연관이 없는 거죠. 근데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의학과 B 교수님이 내려요. 그게 오늘 새롭게 확인돼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치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랬죠. 이후 홍 씨는 담당 의료진들도 모르게 비어있던 특실에 입원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병원장실에서 어떻게 특실을 들어가고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 홍보실을 통해 입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꿨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명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게 통상적인 과정이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불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 선생님, 간호사분들, 관계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6년, 10년 넘게 일했는데 김현수 병원장님이 입원 지시 내린 거 처음 봤대요. 자 그런데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면 그 김현수 그 병원장이 괜히 뭐 자기가 그 아들이랑 친해서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기관들은 그런 그 부총리의 아들이라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찰떡같이 또 역시 우리만 모르고 다 아나? 저도 되게 리스트를 신기했어요. 관리하나? 왜냐면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분이 공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보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분의 뭐가 아픈지 그분이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거는 저희 보도하는 거는 그렇죠. 개인정보니까 맞지가 않죠. 개인정보기도 하고 그분은 공인도 아니시고 근데 다시 응급실로 돌아와서 의료진 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직접. 아니 근데 그 전에 이제 병원 갔다가 퇴짜 맞고 나왔잖아. 그때 아빠한테 전화했겠지. 그래서 아빠가 병원장한테 전화해서 너 그래서 병원장한테 조치해갖고 너 다시 가서 네 신분 밝히고 절차를 밟고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섬의 말씀도 맞는데 추정. 제가 그 보도 나간 이후로 홍남기 부총리 측 해명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증상과 관련해서 김현수 병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요. 병원장 말고 법조기 사례 보냈어가지고 병원장한테 전화한 사실을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건 전화를 이미 했어. 그 전에 그러고 나서 아들분이 홍남기 부총리의 아내분,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머님과 같이 병원을 방문을 하죠. 전화를 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전달이 잘 안 되고 오다가 이제 오다가까지 이제 안 온 상태. 안 온 거지. 왜 돌려보냈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했고 긴급하게 전화해갖고 돌아보세요. 이거 너무 웃긴다. 개그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도로 못 보여드린 게 많아서 이게 뭐 제 실수겠죠. 제 능력 부족인데. 아니 뭐 리포 짧아가지고. 네. 사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기사를 써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까 특히 아니라고 한 게 제 보도만 보면. 이거 내돈내산해서 빈 특실에 새치기 한 거 아니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근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너무 비정상적이야. 빈 특실도 비싼 돈 주고 가려는 환자가 많았다. 그렇죠 선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대병원장한테 전화한 건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댓글이 있었습니다. 펜코 댓글 우리 오구정 기자 읽으실래요? FM 코리아에서 와카메 님이 부총리가 아들 걱정에 병원장한테 친히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병실이 비어 있었다고? 아무리 구라라도 성의가 조금이라도 담겨야 믿는 신용이라도 해주지. 네이버에서 SKAC 땡땡님이
병원장한테 전화를 뭐하러 하냐? 30살 아들이라며 7살인 줄 알았네. 네. 홍 부총리 입장은 그래 내가 전화한 건 맞다. 하지만 청탁은 아니다. 그렇죠. 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왜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런 그렇죠. 겁니까? 네. 저도 왜 때문에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경제부총리님도 정부의 정말 고위 관계자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정말 아드님이 너무 아프면 정말 아버지로서 전화해서 이런 증세가 나 혹시 급한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응급실에서 1차 의료 응급진 판단이 아까 얘기한 최하위 단계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 부총님은 특혜 아니야. 부탁 안 했어라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그 통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하신 대로 증상만 물어봤는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물어본다고 해서 갑자기 입원실이 나옵니까? 뭔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부정청탁 방지법이라 해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특혜받지 말라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라고. 자, 증세만 문의했다면 왜 그러면 입원실에 나왔을까? 그래서 관련돼서 댓글의 의견이 되게 다양하게 갈려요. 일단 제가 읽어볼까요? 네이버에 오규정 기자 여기 네이버랑 댓글 읽으십시오. 아파. 아 그래? 그럼 정혁 기자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QUDD 땡땡님이 아들이 걱정돼서 병원장한테 연락한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일반인들이 자식 걱정돼서 병원장이랑 통화 연결해달라면 해주냐. 그리고 지시한 적 없다는데 일개 직원들이 어떻게 부총리 아들인 줄 알고 1인실 내주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이버의 EGHS 땡땡님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전화는 했지만 청탁 아니다. 근데 아니야. 홍남기 부총리 그냥 전화만 했는데 알아서 그냥 좀 오바해서 한 게 아닐까? 이런 댓글도 있어요. 펜코의 그 은비 목걸이님이 야 부총리급 사람이 실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지 않았을까요? 군대에서 높은 분들이 리얼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말해도 밑에 난리 나는 것처럼. 또 KBS 기사 이남숙님은 여기에 홍남기 엮는 건 너무 무리수다. 응급 환자도 아닌데 홍남기가 권력을 과시했을까? 홍남기 아들이라니까 알아서 기었겠지.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권력 숭배하는 관습이 이어지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병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같은 분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루리앱의 어떤 분은 병원장 백 있으면 입원 자리 없다가도 자리 딱 나는 거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라고 하셨고 인스티지의 유영진님은 예전부터 이랬습니다. 이게 어느 병원이 높으신 분 아는 지인 오면 특별 대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정부 고위 관료 중에 정말 최고위 관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최고이죠. 최고위 관료죠.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렇죠. 매사에 이런 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이제 당신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김영란법 생긴 이후로 진짜 맞습니다. 진짜 전화 못 걸어요. 네. 어디에? 옛날에는 그냥 당연히 걱정되면은 그냥 아는 사람 물어보기만 이랬는데 지금은 행여나 진짜 그런 오해 받을까봐 또 정말 이게 그렇죠. 진짜 이제는 우리가 특혜 같은 걸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 안 걸거든요. 주변에 공무원분들 얘기 들어 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검사분들도 그러고. 근데 저는 이거 내가 전화를 했지만 청탁 아니다? 저는 그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렇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 저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지금 그 병실이 다 차 있는 거는 비어있는 병실이 없고 입원이 다 금지되고 막 하는 거는 여튼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그 아들의 그 치료 부위가 그러니까 증상이 뭔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냉정하게 저는 약간 좀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응급실에서 안내해주는 의사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뭘로 무슨 병으로 보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응급실에 지금 병실이 없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불신하고 병원장한테 여러분 지금 가족이 누가 아픈데 걱정되면 병원장한테 전화해요? 그럼 병원장이 입원시켜주고 증상 설명해주고 본인은 뭐 신장외과? 뭐 다른 자기 전공도 아닌데 또 감염 관련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감염해서 일하고 있는 의사를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까 그 사람 무슨 뭐냐 물어봐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의료 오히려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되게 그렇죠. 바쁜 의사분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거 어떠신가요? 그런데도 이게 좀 약간 억지 막 뭐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오바 아니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의식이 약간 옛날 스타일,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 그냥 그렇죠. 왜 옛날에는 막 그랬다면서요. 뭐 병원 입원하면은 자기 아는 전화해가지고 뭐 잘 좀 봐줘라 뭐 이런 얘기 한 마디라도 하면은 뭐 좀 한 번 회진해도 한 번이라도 봐주고 뭐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 있었잖아 옛날에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남한테 피해주는 그랬는데 게 아니잖아. 좀 그러지 말아야 하는 지금 이 사실 지금 정부에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실수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승재 기자가 보도할 줄 몰랐겠지. 알려질 줄은 전혀 몰랐고 꿈에도 상상 못했겠지. 근데 아까 이제 이승재 기자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숨기려다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꼭 숨기려다가 스텝이 꼬이거든. 아까 원래 이제 지시를 받고 입원을 거부한 사람을 빼고 이제 B라는 사람이 이거를 입원을 시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의 콜 땡땡땡님은 이거 차트 조작은 의료법 위반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 지적도 하세요. 네. 그런 뭐 수도 있습니까? 요게 그래서 기사에 좀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만약에 차트에 김현수 법원 저희는 지금 모든 걸 이제 증언을 토대로 김현수 법원장님이 지시했다라는 가정을 병원장 김병원장님 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차트를 보시고 차트를 보시고 내렸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바꾼 과정이 예를 들어 명확히 보니까 이거는 감염내과 교수님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지시가 내려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저희가 기사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그걸 계세요. 지운 거예요? 그게 기록이 다 쭉쭉쭉 이렇게 나와. 기록이 쪽쪽쪽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수 병원장 지시 띡. 근데 그게 삭제 띡. 근데 되게 삭제되는 내용도 다 입력이 돼요. 전산에. 그러니까. 좀 비겁하네요. 만약에 진짜 홍남기 부총리와 각별한 사이여서 입원을 시켜주고 싶었으면 야 내가 시켰다고 해. 그 영화에서 보통 그러잖아. 그렇죠. 내가 책임질게 이러는데 그것도 내 이름은 지어줘. 이거잖아. 사람으로. 그래서 선배 저희가 이제 다 취재를 해놓고 김현수 병원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입원을 할 만한 환자여서 입원시켰습니다. 당당하게. 네. 왜냐면 그거는 의료적인 건 저희가 기자들이 의사의 권위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지. 이번 지시 처음에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요라고 질문하니까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머리가 띵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해명 방식에 기존에 취재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해명을 당당하게 하시는 게 사실 그쪽 분들한테 왜냐면 의료적인 거니까 그치.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이제 취재를 했던 제보자분들 취재원분들 연락을 했어요. 정말 맞죠? 야 이씨 병원장이 아니래잖아 이씨. 근데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이 일이 점차 더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팩트만 갖고도 홍남기 부총리나 병원장님이나 그냥 제 생각엔 그냥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 그러지 말 걸 그랬다. 그렇죠. 알고 보니 그렇게 큰 병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아들이 아프다니까 그렇죠. 놀라서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병원장이어가지고 전화했는데 그렇게까지 특실을 이렇게 입원할 줄 몰랐다. 내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기사 끝이야.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해명을 하실 때 열이 났대요. 아들분이. 그러니까 지금 시국에 열이 난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불안하죠. 그래서 PCR 검사까지 하고 음성이 뜬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왔다 그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은 다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장은 첫 해명이 생짜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생짜였죠. 제가 그런 환자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뭐 해명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인터넷 기사에서 빠졌는데 근데 김현수 원장님은 그래서 제가 전화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또 추가 보도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김현수 배방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취소되고 다른 응급의학과 B 교수님이 됐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김현수 배방장님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전화를 눌렀어요. 전화 당연히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전화를 쭉 울리다가 이제 꺼지겠다 했는데 딱 받으셨어요. 9시 반에. 고민하다가 받아서 받았나 더 보네. 부담스러워. 네. 그 뒤가 저는 되게 조금 놀랍기도 했는데 뭐 어떤데요? 딱 받아서 네. 일단 1차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진짜 막 그냥 의자에서 혹시 받았는데 어떡하지 마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장님 제가 또 한 번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병원장님의 지적보다 저는 기재부 혹은 홍남기 부총리님이 해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부담을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전화 받으셨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했어요. 병원장님이 기자님 혹시 오전에 시간 되냐? 시간이 안 나도 돼야지. 그렇지. 당사자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날 수 있냐? 아 만나자고. 9시 반에 전화 받고 저도 뭐 촬영 기자들이랑 가고 하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10시 반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님이 계신 데가 서울대병원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시계탑이 있어요. 옛날에 만든 건물로 거기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에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이따 보시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병원장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치.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아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판단이라는 게. 정말 급한 환자라고 오판을 하시거나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막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오셨어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만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한 20분 있다가 제가 문자로 정말 구구절절 얘기를 했어요. 아신다. 지금 김병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고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해명을 안 하시니까 나에게 허심탄회하게 알려달라. 제가 비녹취 전제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보도에도 다루지 않을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쫙 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서 문자가 왔어요. 다시 고민해봐도 아닌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도 나갈 때도 이제 김 병원장님한테는 연락을 안 드렸죠.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고 뭔가 싶으셨을까? 해명을 할 만한 어떤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오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기자한테 그렇죠. 만나자고 갑자기.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20분 후에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오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수 흡소하는 있죠.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뭔가 이제 이승재 기자는 뭐 개인적인 무슨 뭐 이득이나 뭐 정치적 추구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저격한 겁니까? 왜 짜증내? 나한테 왜 짜증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댓글이 있어 많아. 홍남기 부총리님의 이제 지금 여력 후보자님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합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네. 현 정부와도 있고. 네. 저 그렇게 영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부도 안 해봐서 네. 그렇게 해도 정치부 기자분들 아니면 일반인분들 혹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합적으로 생각을 또 안 하고 건 바이 건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능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홍남기를 한번 내가 조져볼까 하고 사진 기자라면 그러면은 기자는 막 다른 유력 후보들도 하고 싶죠. 정부를 유력 정치인도. 뒤흔드는 기자지 뭐, 그럼.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기자 특히 뭐 전 뭐 다른 사 모르겠는데 그 KBS 기자들은 그냥 건립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제보 왔는데 안 하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그건 직무 유기예요. KBS는 기재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가불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보도를 안 할 이유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대병원이랑 비슷한 처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눈치도 막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구나. 근데 그냥 한 거예요. 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KBS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 국민과의 대화.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스튜디오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야근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두 장관은 사실 별로 발언 기회가 없었어. 보건복지부 장관만 일방적으로 질문을 좀 대신 받고 홍남기 부총리가 거의 막판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어려움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 하셨거든. 시니스틀려 됐죠. 막 지난 3월에 딴 데 영상 보니까는 코로나19 얘기하시면서도 환자분들 얘기하시면서 우시고도 하셨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아들도 아들이고 선배 얘기하셨듯이 10대 그 코로나19 확진됐다가 병원 찾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런 분들 병실 써야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지금 근데 뭐 보도가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뭐 꼭 취재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해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 선배들께서 얘기하셨듯이 정말 시인하고 아들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면 제가 그냥 더 그렇지. 아버지에 대한 도리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 병원장님이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김 병원장님도 얘기를 하시면 누가 진실인지는 알려들어야 제가 문을 열었는데 어떠한 팩트도 누구도 다 틀리대. 그러면 제가 맞아요.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의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오늘 우리 이승재 기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처음 출연했는데 어땠어요? 와 선배들 진짜 텐션이 너무 좋고 이게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저는 유튜브에서만 진짜 시청자로서 봤는데 이거를 막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막 갈증이 막 여기까지 있었던 거를 계속 미간을 찌푸려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시니까 여한이 없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혜 아니야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논쟁이 없도록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중간 과정에 저에게도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특혜가 근데 아니라 특혜인 거는 저희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승재 기자 얘기 듣고.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이승재 기자 앞으로 뭐 취재하는 거 좀 더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승재 기자 여기서 보내고 2부는 우리 이제 스포츠 한 달 돌아왔어요. 다 한 것 같아. 4주에 한 달 오는 이 스포츠가 빛나는 밤에 코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김기범 기자와 함께 IBK 기업은행 여자 배구 사건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아이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빠밤.